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자바스크립트 20강입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4장에 있는 반복문 부분에 대해서 나갈 텐데요. 미리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데 이 책, 아니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꼽으라면 지금 4장의 반복문과 5장의 함수입니다. 사실 이 이후의 내용은 이것들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C 언어라든지 자바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에게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포인터나 레퍼런스, 클래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포인터와 레퍼런스, 클래스 등은 그냥 구문을 어느 정도 외우고 이론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면 큰 문제 없이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을 어느 정도 해본 사람도 프로그래밍에서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대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 그 안에 숨어있는 반복문과 함수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문과 함수는 이론 같은 것도 그냥 없습니다. 구문도 어느 정도 쓰면 외울 수 있고 보조 기능을 활용하면 그냥 외우지 않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대체 이 녀석을 언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 대체 이 새끼가 어디까지 응용이 되어가는 것인지, 아니 어떻게 구현은 했는데 속도가 안 나와서 빠꾸를 먹는다든지 하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처음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일단 구문 외우는 것을 위주로 강의를 진행을 한 다음에 문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이후에 모두 책을 끝낸 후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이 어렵다고 미리 말씀드렸으므로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나갈 내용은 4.1절 배열입니다. 참고적으로 오늘은 쉬우니까 긴장하지 않고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문자열을 복습하면서 시작할 텐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코드에서 1, 2번에 어떠한 실행 결과가 나올지 미리 예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const str로 안녕하세요 라는 녀석을 만들도록 하겠고요. 이 녀석에서 두 번째에 있는 녀석을 뽑아보겠습니다. 문자열에서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0, 1, 2에 있는 하가 뽑혀서 하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str.length를 사용을 하고 -1을 하는데요. str.length를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의 글자 개수인 5개가 나올 것이고 여기에서 -1을 하니까 4. 인덱스는 0부터 셈으로 안녕하세요에서 마지막에 있는 요가 뽑혀서 지금 화면처럼 요를 출력할 것입니다. 이 문자열이라는 녀석이 하나의 문자를 여러 개 모아둔 것처럼 지금부터 살펴본 배열은 그냥 아무 것이나 여러 개를 모아서 사용할 수 있는 녀석입니다. 일단 만드는 방법부터 알아보겠는데요. 만들 때는 원하는 것을 대괄호로 감싼 뒤 내부에 쉼표로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화면처럼 만들게 되면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갖는 배열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이 배열 내부에 있는 값들을 조금 특별하게 요소, 엘리멘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식으로 코드를 생성을 하게 되면 0번째부터 9번째까지 0부터 9까지의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배열은 방금 살펴본 문자열처럼 어떠한 상수 또는 변수에 넣을 수 있고요. a.length라고 입력을 해서 요소의 개수를 출력을 할 수 있으며 a 뒤에다가 대괄호를 입력을 하고 인덱스를 넣어서 원하는 위치에 있는 것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그냥 일단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숫자를 넣었는데요. 여러 개의 값들을 한꺼번에 지금 화면처럼 조합을 해서 배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처럼 만들게 되면 4개의 요소를 갖는 배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구문만 외우시면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자열과 관련된 내용을 안다면 이 배열은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이 대괄호 안에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숫자 하나를 입력을 했지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덧셈이라든지 뺄셈이라든지 곱셈을 해서 인덱스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2 더하기 1을 하면 이 녀석이 3으로 바뀌기 때문에 세 번째에 있는 요소를 추출을 해서 3을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알아야 이후에 있는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눈도장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걸 또 짚어주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처음 공부하실 때는 나중에 이걸 봤을 때 이게 되게 놀라운 코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코드를 보면서 당연하겠지만 사용할 수 있구나 라고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배열에 대한 처리에 따라서 메서드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요소를 추가하는 메서드와
요소를 제거하는 메서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소를 뒤에 추가하는 경우가 있고 중간에 추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프로그래밍에서는 사실 이 둘의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둘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열 뒤에 요소를 추가를 할 때는 푸시 메서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과 같은 배열이 있다고 할 때 a.push를 사용을 해서 어떠한 값을 추가를 하게 되면 이 배열 뒤에 해당 값이 추가가 돼서 지금 화면처럼 출력됩니다. 참고적으로 const를 썼는데 어떻게 이 a가 조작이 되고 있냐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push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a라는 녀석 뒤에다가 요소를 추가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배열 중간에 요소를 추가할 때는 splice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합니다. 이 splice는 영어로 접합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책을 보시게 되면 그림을 추가를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강의에서는 이거 사실 외워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코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라이스를 사용을 하면 첫 번째 위치에다가 추가라는 녀석을 추가한다고 했을 때 1번이라는 위치에 추가라는 녀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인덱스에 이 추가라는 녀석이 들어간 것을 A를 출력을 해보면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배열에서 요소를 제거를 할 때는 인덱스로 제거를 할 수도 있고 값으로 제거를 할 수도 있는데 인덱스로 제거를 할 때는 a.splice 그리고 제거를 원하는 인덱스를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뒤에다가 1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을 하면 a를 출력을 했을 때 0번째에 있던 52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배열 내부에서 어떤 값의 위치를 찾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A점을 찍어주시고 index of로 안녕 같은 거를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이 안녕이 0, 1, 2 2번째 위치에 있기 때문에 2를 출력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index of라는 녀석은 원하는 요소가 배열 내부에 없을 경우에 -1이라는 값을 출력을 합니다. 이 index of와 splice를 활용을 하면 배열 내부에서 우리가 원하는 요소를 제거를 할 수도 있는데요. a.indexof를 사용을 해서 하세요라는 값의 인덱스를 찾고 이 인덱스를 사용을 해서 splice로 특정 요소를 제거를 하게 되면 이 하세요라는 녀석이 배열에서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응용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코드를 모두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은 분은 이거 외우라고 할 때 와 저걸 어떻게 외우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프로그래밍에서 외운다라는 것은 A점을 찍으면 이런 보조 기능들이 나왔을 때 이건 뭐 하는 거겠구나 이건 뭐 하는 거겠구나 라고 대충 인식만 하실 수 있는 정도로 외우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대충 점 찍었을 때 인덱스 오브는 대충 어떤 것에 인덱스를 찾는 녀석이겠구나 라는 수준으로만 기억을 해주셔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서 이 자바스크립트가 배열의 어떠한 조작을 처리하는 메서드의 이름이 약간 특이하고 사용 방법도 특이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다가 자바스크립트로 오면 스플라이스가 대충 추가하고 제거할 때 쓰는 건지는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쓰던 것인지 기억이 안 난다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럴 때는 구글 딱 켜고 대충 스플라이스라는 녀석이 뭔가를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처럼 대충 입력을 해서 어떻게 쓰는 녀석인지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하면 지금 화면과 같고요. 이 화면에 있는 것을 대충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강의에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컨스트로 선언을 했는데 조작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왜 A라는 변수를 바로 활용하지 등등 그런 내용들은 다음 강의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